안녕하십니까, 한결선입니다. 최근 시장이 많이 출렁거리죠. 특히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출렁거립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과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행정부 쪽에 있었죠. 이 케네디 주니어를 이제 복지부 장관 쪽으로 임명을 좀 했습니다. 뭐 과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코로나 백신 무용론 등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신약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약 개발 추진이나 이런 이제 보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주지 않냐, 뭐 이런 악재 때문에 좀 출렁거리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이유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오늘 이제 그 머크사, 특히 이제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을 받은 머크사가 이제 경쟁에서 알로자임의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오늘도 좀 바이오주들이 많이 좀 출렁거리는데, 자, 장중 한번 흐름을 보죠. 알테오젠 뭐 45만 원을 찍고 나서 지금 계속 빠져가지고 오늘 장중에 한때 다시 28만 원대까지 되밀렸죠. 이걸 분봉으로 좀 볼게요. 10분 분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출렁거림에 따라서 제가 이제 못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걸어놨는데 오늘은 잡았습니다. 드디어 요 30만원 선 언더에서 일단 잡아놨는데, 자,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알테오젠의 그동안의 펀드멘트는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시장이 안 좋죠. 시장이. 일단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특히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빠지고 난 이후에 회복을 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죠? 회복은 하되 삼성전자 10조 자사주 매입 이후에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알테오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최근에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도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자, 시장이 안 좋아서 바이오 종목군들이 흔들리는 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죠? 보르노이도 마찬가지, 리가킴도 마찬가지, 또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진행을 했지만은 일리아자이와 함께 이제 MOU 맺고 지금 진행하는 펩트론도 지금 뭐 출렁거리고 있고, 대표적인 게 지금 알테오젠인데, 뭐 어제 장중에 나온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케네디 주니어 묻주 있지만은 시장이 지금 수급이 없다 보니까 바이오주들이 덜 하락했습니다. 그 시장이 이제 그러니까 불안한 물량들이 어떻게 돼요? 많이 오르고 안 빠진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거라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늘도 보면 알다시피 뭐 반도체 아직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도체 쪽도 뭐 특히 하이닉스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저점을 줬다고 저는 보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하이닉스 정확하게 한 17만 원 딱 지켜줬죠. 예, 살짝 이탈했다가 반등을 주는데 단기 저점을 일단 준 상황이라서 저는 오히려 밀리면 사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빠진 종목의 저가 매수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은 그동안에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 오르기만 했지. 알테오젠 처음에 얘기했던 당시가 진짜 뭐 6만 원대, 5, 6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갔는데, 예, 계속적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좀 원래 저는 한 40만 원 선 봤어요. 사실 40만 원대 45만 원까지 가더라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지금 그 알테오젠 목표가를 한 60만 원 정도 보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머크사회 계약도 SG형 뭐 수출 계약하고 이게 이제 매출이 이제 가시화되고 뭐 하면,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중간에 문제가 터진 게 뭐냐, 뭐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기술침해 소송 가능성과 대규모 유상증자입니다. 일단 유상증자 문제는 뭐 어제도 공시 내용 다 봤지만은 뭐예요? 예, 전환 예, 우선 전환 예, 전환 우선주 발행을 통해서 뭐 한 2천억 쪽 가량 물량은 대략 지금 된 건 아닙니다. 2천억 정도. 근데 이거는 제가 어제 설명드렸지만은 시가총액의 5% 미만 물량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흔들린 건 아니죠.
그러면 기술 침해 소송 가능성이 불거졌는데, 특히 SG 제형에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지금 뭐 모건 스탠리 쪽에 리포트가 하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보긴 봤는데 크게 뭐 이제 우려,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 기술 침해 가능성. 요거는 이제 어떤 리스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당장에 벌어진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요것 때문에 지금 말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만약에 알테오젠이 머크사에 지금 기술적 수출 계약 금액이 지금 꽤 상당한데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파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지만은 예, 매일경제에서 좀 나왔죠. 자, MSD 머크사죠. 예, 그 히알루로니다제 플랫폼 대상으로 관련해서 경쟁사죠. 할로자임. 예,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 지금 당장 특허가 서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걸 미연에 막고자 미리 경쟁사한테 뭐예요? 경쟁사한테 제동을 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머크사가 이미 알테오젠하고 머크사는 계약을 했습니다. 대략 여기 뭐 기사의 내용도 나와 있죠. 이미 뭐 2020년도에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할로자임에 관련해서 등록후 특허 취소 첨파. 쉽게 말하면 할로자임이 요것도 특허 신청을 좀 했기 때문에 이거 무효로 해달라. 우리 거에 또 걸리지 않냐. 미리 선빵을 날린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그죠? 자, 이 소식이 나쁜 내용은 아닙니다. 나쁜 내용은 아닌데 문제는 뭐예요? 요게 현실화됐다는 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단순 루머가 아닌 현실화. 이 우려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출렁거리고 좀 빠졌어요. 그죠? 출렁거리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일단 잡았죠. 잡긴 잡았습니다. 가격은 대략 한 29만 8천 원 정도에 일단 잡긴 잡았는데, 자,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기술적 놓고 본다면 지금 알테오전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차트 흐름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두 가지를 좀 놓고 봐요. 첫 번째, 일단 30만 원. 이 두 가지를 왜 놓고 보느냐? 의미 있는 기술적,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차트 매매를 할 때의 의미 있는 기술적인 고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30만 원 선은요, 우리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하락? 예, 대략 한 33% 하락을 하는 선입니다. 그죠? 그죠? 그럼 45만 원 선, 고점 대비 25만 원 선은요, 얼추 한 50% 잡자고요. 약 대략. 그쵸?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피보나치 분석상에서도 요거 많이 얘기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 25만 원 선과 이 30만 원 선을 좀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 가격대는요. 올해 2024년도 6월, 7월 달에 맴돌던 가격대예요. 그렇죠? 지금 빠졌다고 해서 요때 잡은 사람들 아니면은 손해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밀린다면은 뭐 계약이 파기가 되거나 뭐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그럼 당연히 주가가 하락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상증자 문제는 해결이 됐고 일단 이 기술 침해, 특허 소송 가능성 해서 지금 머크사가 이미 선빵을 날렸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내년 초쯤에 얼추 가닥이 나오겠지만 이런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글쎄요. 좀 과하지 않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요 만약에 더 밀려주면 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요 30만 원 선 아래로 더 밀려주면 저는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밀려주면 좋고. 다만 요 기술 특허 머크사가 아까 진행했던 요 부분들 요게 좀 해결이 좀 돼야겠죠. 그죠? 예. 요 부분들. 근데 이게 지금 아마 6개월 안에 나올 거예요.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오래 가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내년 상반기 때 결판이 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미
특허 신청이나 여러 가지 먹고사가 진행을 해왔던 일들인데 할로자임이 후발로 뛰어들면서 독점력이라고 하죠. 예, 요게 이제 깨질 가능성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리스크는 뭐예요? 가장 큰 리스크는 뭐예요? 예, 가장 큰 리스크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죠? 이 사람. 얘는 이제 독점적 권리를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로버트 주니어 이 양반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걱정이지 요 문제는 사실 걱정되진 않아요. 따라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오히려 30만 원 선 아래에서는 뭐예요? 오히려 없는 분들은 매수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요 25만 원 선이 기술적인 어떠한 가닥이 굉장히 크게 될 수 있다는 부분.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미 고점 대비 3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쵸? 우리가 이제 뭐 회사가 망가지는 게 아니면 소위 얘기해서 기술적 반등을 줄 때 이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팔지 마시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혹시라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없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흔들린다고 하지만은 이게 시장이 안 좋아서 흔들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차익 물량이 나오는 거지 문제 있어 빠지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이 기관들 물량들 참 뭐 얘들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악재가 등장했는데 뭐 얘들도 일단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좀 하고 싶어 하겠죠. 예. 자,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요, 예, 알테오젠의 2대 주주라고 하죠. 형인우 대표.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의 처남이라고 하죠. 이 양반이 사실은 예전 한 거의 4, 5년 됐죠. 5, 6년 됐을 겁니다. 예전부터 알테오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알테오젠의 물량을 지난번 9월 달인가요? 요때 한번 한 15만 주가량 팔아먹었고, 그죠? 예. 그리고 최근에 급락했을 때 대략 한 32만 원 부근. 예, 지금 밀렸죠? 예. 요 가격에서 다시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팔았던 가격대 부분에서 대략 6만 2천 주가량 급락 나오니까 신규 매수를 했는데 지금 요 자료를 좀 보면요. 예. 금감원 전자공시 쪽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최근에 매수 가격이랑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해가지고 여기 쭉 나올 텐데 어쨌든 요 내용들을 관련돼 비춰봤을 때 뭐 누가 주식을 막 대량으로 팔아가지고 빠지는 건 절대 아니다. 그죠? 기관들이 일단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건 분명히 맞다. 예, 분명히 맞다. 거의 뭐 최근 기관들이 40만 원대부터 대략 한 30만 주가량을 팔아치웠죠. 외국인들도 거의 한 15만 주가량.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건 맞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개인적으로는 더 빠졌으면 원한다. 죄송한 얘기지만 예. 그래서 요 내용들을 알고 보면 최근의 흐름들을 어떻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그동안에 너무 많이 가가지고 못 잡은 사람들 특히 저 같은 경우 그죠? 오히려 저는 기회로 좀 보고 싶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